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성매매업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매매 방지 대책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미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매매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된 지 10년이 네. 지나서 이번에 토론회를 여셨다고요? 주로 어떤 예.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가 국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성매매 방지법과 관련되는 쟁점이라든지 논쟁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예. 또 10년 동안의 성매매 방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 그리고 성과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같이 짚어봤고, 또 주요한 판결이나 판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건가, 이것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이 성매매 방지와 관련되는 정책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계기부터 지금까지 실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단속 한 달 동안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 2,300여 명이 아니 우리 아가씨들은 보호해주 나온 거니까. 경찰은 이참에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안마리토나 뒷장안마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거기가 주택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무허가 윤락업소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20분. 이곳에서 잠을 자던 20살 임모양 등 여종업원 5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고, 지난 2002년 6월 군산에서는 윤락업소 여성 15명이 한꺼번에 질식했습니다. 이른바 산불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감금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목적이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이제 성매매는 범죄다, 이런 인식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이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 그렇죠. 윤락행위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을 이제 많이 이제 처벌하는 데 초점이 예. 있었다면 예. 성매매 특별법은 이제 사고 파는 쌍방 업주. 모두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법으로 이제 바뀐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좀 그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예. 예전에 있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여성을 도덕적으로 이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재단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2000년도에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계북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 성매매 현장의 그 감금이라든지 인권 침해 상황이라든지 아주 그 착취적인 그런 현실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 성매매 문제가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적인 필요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성매매가 그 여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착취 행위다라고 하는 좀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좀 성매매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로 두지를 않고 사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좀 의지들이 모이게 된 거죠. 예.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성매매라는 것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이어져 온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유독 이렇게 좀 어떻게 문제가 되고
뭐 심한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은 있는데요. 예.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질서라든지 그리고 예. 남성 우월적인 거. 근데 좀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어떤 문화 배경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성의 인권의 문제, 젠더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접대라든지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지다 보니까 좀 남성들이 공유하는 좀 이런 그 일상적으로 공유하는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국회에서 토론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재정 목적이 이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당시에도 좀 문제가 되어졌던 게 우리 사회가 인신매매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3등급을 받은 나라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도 좀 하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효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좀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예로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에서는 성매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과 더불어 이것들이 이제 물론 뭐 다른 또 그 역효과도 좀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성의 숫자라든지 또 알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축소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 여성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피해자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탈성매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뭐 집창촌, 뭐 예. 사창가 이제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예. 그 많이 거론이 되고 이즘에는 이제 표현을 집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표현이 뭐 이렇게 이렇게 집결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전에 법이 연락행위 이렇게 했던 것이 성매매로 변화했듯이 집창, 뭐 사창 이런 예. 거면은 여성들이 이제 몸을 파는 여성들만 있는 것처럼 여성들을 비하하는 낙인하는 이런 그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라고 하는 집결지로 그래서 바꾼 예, 그래서 직결지로 바꿨고 또 성매매라고 하는 것도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마치 거래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성착취다 이렇게 좀 언어를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예. 표현을 이제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제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성매매 이 집결지는 이제 뭐 많이 이제 줄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집결지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결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법 제정 이후에 이제 단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업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폐쇄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속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단속이 강화되고 이럴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좀 뜸해지거나 이러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또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9년 이후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한쪽을 단속하니까 뭐 다른 쪽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논쟁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집결지 단속이 강할 때 업소가 다른 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집결지 단속이 약할수록 다른 쪽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신변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자유업종 형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영업처럼 늘어나고 있는가 지금 그 그래서 현상을 그런지 좀 봐야죠. 지금 단속 현황을 보면 말이죠. 예. 2009년에는 7만여 건에서 네, 올해는 뭐 14,000여 건. 예, 아직 상반기입니다. 지난해는 2만 건 정도. 네네. 이게 뭐 저 단속 현황, 단속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성매매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렇죠. 겁니까? 예, 왜냐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게 법에 근거해서 경찰이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게 되는데 2009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2만 건 정도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실제로 집결지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업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론 단속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렇게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문제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뭐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가 교묘해져서 예.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모든 범죄는 한쪽에서 단속하면 더 교묘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성매매 영업 알선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다른 방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실 저렇게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 처벌이 약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는 여청이라든지 여형사 기동대라든지 전담 수사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체되어지고 이제 이게 이원화되는 체계를 가졌습니다. 경찰 단속 안에서도요. 네. 이러면서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한쪽 업무, 다른 쪽 업무도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좀 이 업무가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신종 변종 업소들이 일상을 파고든다고 하는데 네.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이제 신변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 반성매매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는 이름이 신변종이지 실제로 위장업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성매매가 불법이고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업소를 열어서 성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알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성매매가 아닌 것처럼 이제 세무서에 자유업 형태로 등록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다양한 형태 이상한 이름들을 내걸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게 어떤 거기가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풍속과 관련되는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단속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행위를 입증하는 이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속에 걸려서 하더라도 그 다음날 행정처분이 곧바로 뒤따라지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그렇군요.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처벌 비율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이 특별법에서 처벌 비율 보면은 이 성을 사는 남성보다 성을 파는 여성이 더 많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예.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원래 성매방지법에 이제 방지법은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선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매매 피해자 강제 강요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장애가 있다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처벌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제 성매매 행위자가 돼서 여성도 좀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행위 입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여성 한 명을 이제 잡았다 단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여성을 통해서 이제 성 구매자 매수자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게 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알선업자들은 그 사이에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이제 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행위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관련되는 법 제도적인 이 정책을 내기도 하고 새롭게 그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네. 성매매는 이제 수요가 뭐 인나라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이 성매매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 이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게 되면은 이 성산업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차단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스웨덴과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을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산업 규모도 줄어들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줄어들면서 이제 이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럽 의회에서 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각 그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논의들도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남성들이 성 구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수요 차단 정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소위 뭐 이른바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네.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이 내용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매매하지 않게 되면 이제 생계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들이 일단 긴급하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더 크게는 좀 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식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정미래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로부터 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